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걷기 운동을 하시면서도 또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네. 당뇨나 고혈압, 관절염,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 맞춤 걷기 방법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당뇨부터 볼게요. 당뇨는 네. 공복일 때 걷지 마시고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걸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요. 네. 당뇨병 환자 중에서 약물 치료나 그 인슐린 치료를 안 받는 사람은 공복 시에 걸어도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당뇨병 치료 중에 인슐린 치료나 약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강제로 혈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복 시에 걸으면 저혈당에 빠져서 혼수 상태에 빠질 수가 있어요. 위험할 수 있군요. 예, 그래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혈당이 가장 높은 식후 1시간에 걷는 게 좋고요. 또 예비적으로 사탕 같은 걸 갖고 걷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근데 꾸준히 걸어주면 혈당 관리에 아주 좋기 때문에 걷기가 굉장히 중요한 운동으로 추천될 수 있습니다. 운동 강도보다는 꾸준히 그렇죠. 좀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두 번째 고혈압 환자분들이라면요. 15분 걷고 15분 쉬기. 그러니까 적당한 휴식을. 네. 우선 고혈압 환자들은 우리가 그 아침 일찍 한다든지 너무 강하게 하지 말라는 거는 운동 자체도 운동할 때는 혈압을 올립니다. 물론 장시간 운동을 하면 혈압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운동할 때는 갑자기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추울 때 또 예비 운동 안 하고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들은 좀 천천히 쉬었다가 이렇게 물론 단련이 되면은 충분히 좀 길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처음 시작할 때는 예. 좀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고 네. 중년이 된 고혈압 환자들은 운동을 갖다 시작하기 처음에 뭐 심장에 문제가 없는지 검사까지 좀 해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예비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다음은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뒤로 걷기라고 하셨는데 근데 사실 뒤로 걸으면 오히려 좀 무릎도 아프고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 부담이 싶기도 되던데요. 한데요. 예, 뒤로 걷기는요, 오히려요, 무릎 관절의 그 충격을 갖다 더 완화시켜 더 덜 받습니다. 예, 그리고 에너지 소모율도 더 많아요. 그 오히려 그래서 좋은 유산소 운동이 됩니다. 근데 좀 익숙해지기 전에는 막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럼 뒤로 걷을 때 어떻게 걸으면 좋은지 한번 배워볼까요? 자, 시연자 앞으로 모시고요. 네. 뒤로 한번 걸어볼게요. 예, 뒤로 걷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볼 게 하나 있습니다. 뒤로 네. 걷기는. 자, 출발. 자, 여러분이 보시면 네. 뭔가 뭐를 이상해요. 보셔야 되냐면 뒤로 바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손이 출발. 발하고 같이 가네요. 같이 가는데요. 같은 발 같은 손이 나갑니다. 그렇네요. 그러네요. 어떤 사람도 다 누구나 다 뒤로 걷기는 오. 같은 발 같은 손이 나고요. 그래요? 그다음 출발하면 전부 다 오른발부터 나갑니다. 뒤로 그리고 갈 때? 앞으로 갈 때 출발하면 왼발부터 나가고 오른손이 나가는데 뒤로 가서 누구나 다 오른발부터 나가고 같은 발 같은 손이 나가는데 이제 이렇게 걷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가는 방법처럼 걸으시기 바랍니다. 자, 왼발 가고 오른손 가고 오른발 가고 왼손 가고 지금 이제 바뀌었네요. 이런 방법으로 걸으셔야 돼요. 이게 바르게 걷기군요. 예, 이게 바르게 걷기입니다. 뒤로 걷는 바르게 걷기는 이런 방법으로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윤 씨 한번 좀 해볼까요? 예. 이제 저도 지금 아마 맨 처음에 하시는 분은 조금 어색할 예. 겁니다. 이 이게 처음 방법이. 걸음마 할 때랑 마찬가지인 예. 거죠? 뒤로 이게 걸으면. 처음 예, 처음 할 때 그게 더 자연스럽고. 진짜요? 팔다리가 같이 예. 가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네. 중요한 거. 예. 오른발. 오른발 가면서 예. 왼손 가야 되고 왼발 가면서 오른손 가야 되고. 예.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는 어떻게 걸으냐? 어린 아이들이 네. 나와서 맨 처음에 어릴 때는 왼발 가고 같은 발 같은 손이 갔어요. 이렇게 걸었어요. 예, 기억이 나는 그다음에 것 같아요. 앞으로 예. 그다음에 양손이 갔어요, 이렇게. 네. 그다음에 어떻게 갔냐면 왼발 가고 오른발이 갔어요. 이게 3세가 돼서 네. 우리는 이렇게 정확하게 인간다운 걸음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런 그런데 뒷걸음은 것처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지금 유아처럼 예. 걷는군요. 생태학적으로 같은 발 같은 손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같은 팔이 나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서 살살 뒤로 걷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골다공증입니다. 파워워킹을 해라. 근데 쉽게 걷는 거죠? 사실 파워워킹이요. 젊은 사람들 많이 하기도 하는데 가끔은 뼈에 무리가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파워워킹은 사실 우리가 뼈가 튼튼해지는 거는 나이가 들어서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요. 30세 이전에 최대 골량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뼈가 튼튼해지려면 체중이 많이 실려야 돼요. 그래서 파워워킹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 파워워킹을 충분히 해줘야지 젊었을 때 골 밀도가 많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이가 들어서 골다공증이 안 생깁니다. 근데 골다공증이 일단 생긴 다음에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걷다가 낙상돼가지고 골절되는 건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네. 파워워킹 하면 이제